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레스터의 수비는 참 할 말이 없게 이뤄졌습니다. 오버가 나기는 했다만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었고 노팅엄과 에버턴이 대승을 거두면서 자연스레 강등권으로 떨어지고 만 레스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이러한 경기력이면 앞으로도 기대를 하기 힘들어질 듯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챔스데이입니다. 사실상 대진이 만든 결승 같은 준결승 그 4강의 1차전 경기인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레일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우선 분량이 조금 길어지면은 영상에 앞서 양해를 구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꼼꼼히 준비했으니 노력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수 간의 부상자 명단에는 그리 많은 선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화면상에는 한 명의 선수만이 있는데 레알은 부상이 아닌 경고 누적 출장 징계로 밀리탕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번 1차전 경기이고 맨시티는 지난 리즈와의 경기 후반 아케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이렇게 두 선수의 부재를 고려했을 때 레알과 맨시티의 스쿼드 중 더 유동성이 큰 예측 불허의 스쿼드는 맨시티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레알은 밀리탕의 빈자리를 리디거로 메우면서 수비 라인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레알의 베스트 라인업에서 큰 변화가 없이 현재 화면상의 베스트 11이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인데 맨시티는 현재 3백 전술에서 아케가 화면상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아마도 카일 워커가 비니시우스와 맞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휴식을 취한 로드리와 스톤스, 실바 등의 선수들은 당연 스쿼드에 이름을 올려야 할 텐데 균도안의 출전이 마레즈와 알바레즈의 활용으로 인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레즈와 알바레즈가 나온다면 그 자리를 위협받는 선수는 실바와 균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릴리시가 혹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롤이 겹치는 실바와 데브라이너이기에 실바가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전력대로 만일 맨시티의 홈 경기였다면 레알에게 상당히 비관적인 1차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정을 떠나온 맨시티이고 레알에게는 이번 경기에서 최대한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상 맨시티가 당연 체력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지난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던 맨시티였지만 레알은 코파델레이 결승을 치르며 1대1 상황까지 밀어붙여졌고 결국 70분 로드리고의 결승골로 우승을 했지만 그로 인해 주전들의 풀타임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휴식 후 챔스 4강을 치르는 입장에서 피로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리그 경기를 치렀던 2일 리그 소시에다드 원정에 대거 휴식을 부여하며 사실상 포기한 리그 우승을 빌미로 컨디션 관리를 했는데 충분한 휴식이 되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재미있는 것은 레알은 이번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맨시티는 3일 휴식 후 또다시 에버턴 원정도 승리하기 위해 리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은 오히려 맨시티가 더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맨시티는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혹 리드를 빼앗긴 상황이라면 점수차를 최소화시키는 수비적 전술 속에 데브라이너의 킬패스로 이어지는 혼란의 개인기량 역습 득점을 노리는 정도로 후반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전술적으로 살펴보면다면 이번 경기에서 분명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는 팀은 맨시티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알은 비니시우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레알이 대승을 거두는 이전 경기들을 본다면 비니시우스는 고정값으로 활약을 두고 반대편에서 로드리고의 움직임이 살아날 때 더 수비가 퍼지면서 중앙 벤제마에게도 기회가 많이 이뤄지는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리와 아칸지의 수비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 카일 워커의 수비를 비니시우스가 뚫어내려는 시도가 더 처음부터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공격 실패로 점유를 빼앗겼을 때는 그대로 그릴리시의 속도와 데브라이너의 넓은 시야에 혼란들을 놓치고 기회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밀리탕이 빠진 시점의 레알은 그 상황에서는 쿠르투아의 슈퍼세이브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난 첼시 원정과 안필드 원정에서 레알이 보여준 EPL 팀들을 상대로 한 저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맨시티도 풀스쿼드로 안필드에서 1대0의 패배를 하며 많은 움직임과 직관적인 플레이로 자신감을 보이는 리버풀을 상대로 고전했는데 레알은 그마저도 뚫어낸 공격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레알이 챔스 준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홈 5경기 동안 실점한 점수는 단 2점이었습니다. 사실 맨시티의 공세라면 클린시트를 바라기는 힘들겠지만 원정에서 5경기 6실점을 한 레알은 홈에서 더 집중력이 있음 정도는 보여줬다 보니 연승 구간에 있는 맨시티라고는 하지만 자의적 선택으로 패배를 기록해온 레알의 최근 성적만으로 이번 경기가 압도적으로 밀릴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맨시티에게 2.20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어 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45%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46%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팀 득점 가능성의 15.7배당이 책정되며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5경기 연속 양팀 득점으로 이뤄졌습니다. 거기다 의외로 맨시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민학살, 즉 양악에 강한 팀이란 것이 배당에서의 승률 표본에서 나타납니다. 맨시티는 2.20이 책정된 경기들 중 보유한 표본 내에서 단 29%의 승률밖에 보이지 못하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알은 3.10의 배당에서 실제 45%의 승률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배365에서는 배당이 쉽사리 변하려고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맨시티에게 2.20의 배당률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업계 최저 수준이며 이후 유의미한 수준까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의외로 2.5점이 잡히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확실히 2.5점 기준 오버의 배팅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 해외 전문 매체들은 이번 경기 결과를 2대2의 무승부라고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는데 나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맨시티는 무승부라면 충분히 1차전 원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홀란드의 위협은 꽤나 크게 느껴집니다. 다만 득점 방식을 고려한다면 로드리고가 살아났을 때 레알이 오히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챔스를 치러오며 맨시티는 홀란드가 12골을 기록했고 마르제와 알바레즈가 각각 3골과 2골로 그 다음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 오히려 레알은 좌우 중앙까지 모두 활용하며 비니시우스, 로드리고, 벤제마가 각각 6골과 5골 그리고 4골을 차례로 기록해 공격을 넓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벤제마의 폼이 상당히 고점에 있다고 느껴지는 만큼 맨시티의 3백은 순수기량으로 뚫려버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2.5점 기준 오버로 배팅을 당연 주력으로 고려하겠지만 홈에서 레알이 오히려 앞서 나갈 여지도 있어 보이는 만큼 레알의 역배당도 소액은 도전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